일단은 공공재개발 호재 3억 뒤였다. 서울 빌라도 고공행진. 어때요? 이거 항상 예견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 네. 이호정 부장님 예전서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들 네. 그렇죠. 이제 빌라도 금방 금액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 뭐 키맞추기 형태에 대한 금액도 올라갈 거지만, 그죠? 요즘에 워낙 그 개발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서울의 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신청 지역도 껑충, 흑석동 매물 실종. 이거 내가 진짜 확인해 봤거든? 네. 내가 그저께 이제 흑석동에 이제 우리 협력부동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 전화도 안 받아? 못 받죠.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거기 받아도 귀찮아요. 왜냐면 매물이 없는데 매물이 자꾸 없는데. 와서 찾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귀찮죠. 이거 뭐 진행하기 전에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상관없지만 꼭 이렇게 뒤늦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뭘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면 늦죠. 뭐가 발표가 나고 나서 들어가면 늦는데 이 발표가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와서 찾으면 어차피 늦은 거고 항상 저희가 선점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늦은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뭐 좀 먼저 좀 해안을 가지고 움직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래서 빌라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8개 지역에서. 그렇죠. 이렇게 오른 거보다는 아예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죠. 뭐 양평동일 때는 진짜 매물이 뭐 완전 실종. 진짜 없어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이라도 써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없어요. 이게 예전에 그 우리 저번에도 한번 방송할 때 내가 한번 양평동 일대 한번 얘기한 적이 잠깐 있었잖아. 거기 이제 공공재개발 그런 쪽이 조금 되지 않겠느냐. 네. 중공업이랑 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투자 금액이 아마 빌라 금액 같은 경우 한 5억대에서 뭐 한 6, 7억 비싸봐봐야 한 5억 정도 손에 충분히 살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성북 1구역인가 봐. 그죠? 네. 뭐 A 공인중개사는 9억 지정도 안 됐지만 프리미엄만 3억이 붙었다. 문의가 꾸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빌라가 요즘 5억 5천까지 호가가 됐다. 아니,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대, 2억대였었거든. 네. 거기가. 그럼 기본 지금 요즘에는 5억 5천까지 호가가 됐다. 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 뉴타운 2구역은 매물이 말랐다. 말랐다. 말랐다는 건 살이 빠졌다는 건가? 뭐 씨가 말랐다 그러겠죠. 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문의가 뭐 쏟아지는데 그래서 나오는-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 네. 가격 상승 속도도 빨랐다. 음. KB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12월 5개월간 동안 서울의 빌라 가격은 2억 9,800만 원, 한 3억이었었죠 평균가가. 근데 3억 좀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2,060만 원. 저는 근데 한 5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평균가가. 지금 뭐 이 상태로 가면은 어느 정도 우리 동네가 어떻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리고 방송도 워낙에 많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마다 전문가들이 서로가 나와서 어느 지역을 주목해라, 어느 지역을 주목해라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역도 실제 가보면 노후도 또 쌓여 있어요. 그럼. 뭐 신축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내 67% 이상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면은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뭐 그 지역 안 가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당지를 가봐라 그러면 전부 다 관심 가지고 다들 이제 매수 문의를 하는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확실히 우리한테도 이제 상담 문의해 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돈은 없는데 확실한 데를 찾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람 심리가 다 그렇잖아. 네. 그럼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임장을 합시다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 그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여튼 지금 요즘에 이제 다세대 빌라 값은 지속적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참 이거 예고는 했었지만 지금 이것도 양극화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아무리 지금 뭐 추진을 하자 그래도 법적으로 뭐 규제가 걸려 있거나 해서 재개발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서울신문에서 오늘 기사는 공공재개발 호재 3억 뒤어 서울 빌라도 고공행진이다. 라고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네요. 그 다음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괜찮은 것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난 재개발 기대감까지 서울 매수 빌라로 옮겨 붙었다. 뭐 이 내용. 빌라 얘기네. 또. 네. 네. 뉴스가 맨 빌라 얘기네. 아파트 매수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중위 가격이 이제 10억을 넘어가다 보니까 9억 이상 대출 규제 다 걸리잖아요. 실수요층들은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진짜로. 이거 뭐 살려고 그래도
돈 한 2, 3억 가지고 아파트 구하는 거는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거고, 옛날이라 그래봤자 3년 전인데, 이제는 실거주 하려면 전세를 찾든가 아니면 해당 대상지에 뭐 집이라는 형태를 찾는다고 봤을 때는 이제 다세대밖에 가능한 없다고 금액이 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요. 참 우울한 얘기죠. 네. 일단은 뭐 여기 이 기사의 그 포인트는 뭐냐? 지난해 정부 8.4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빌라 투자 수요를 늘렸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네. 뭐 저도 뭐 이거 말한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은 없어요.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냥 누차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주택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 의식주에 네. 포함되는 거니까. 아 물론 그 주거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인기가 높은 거는 아파트죠. 네. 이제 아파트에 대한 금액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선회한 게 이제 아파트 전세로 갔던 네. 거고. 또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전세값도 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다세대 빌라의 전세가거든요. 네. 그죠? 왜냐면 절대적으로 아파트 전세까지 보신 분들이 빌라 매수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요. 그죠? 주거 환경 자체가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라에 대한 전세로 많이 몰려 들어가는데 전세도 그것도 비싸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 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빌라의 매수세까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재개발, 공공재개발에 역세권 개발에 저밀도, 고밀도 개발에 중공업 지역 개발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또 확 개발을 얘기한 거죠. 네. 휘발유를 깔끔하게 그냥. 그 70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저도 이거 참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부동산으로 간다 할 때 신월동 같은데 1억 중반에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고 신월 7동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초반대에 어떤 전세가가 이제 돼 있던 데가 있었는데 문의를 그때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저한테 신월 7동에 그런 데가 있느냐, 신월 7동이 어디냐, 막 이러면서 문의를 주셨는데 진짜 한 달 만에 1억 중반대 매물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럼. 다 3억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다 매매가가 3억으로 올랐고 전세가는 그대로 지금 하향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구축이니까 전세 비싸게 안 들어올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동네에 전세 무조건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전세가 때문에 밀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정착하는 동네인데 매매가만 이제 2배 가까이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말하면 저가 주택,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 저소득층이 사는 데거든. 근데 뭐 자꾸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자체가 또 없어지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외곽으로. 그러면 더 서울 외곽으로 가는 거고, 또 서울 외곽으로 가다 보면 또 서울 외곽에 또 금액이 올라갈 거고, 거기서 또 못 살, 그 서울 외곽에 살던 분들이 또 주거에 대한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그 먼 데로, 더 먼 데로. 더 먼 데로 가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내 아파트의 임대주택을 고려해 보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내 아파트는 LH입니다. 그리고 SH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 하여튼 새 아파트, 내 아파트 다 좋은 아파트잖아. 그죠? 아니 좋은 아파트는 아니죠, 사실은. 저는 좋은 아파트라고 보진 않고요. 그냥 그래요? 주거 형태만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파트다. 사실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마감재는 진짜 웬만한 다세대 싸구려다. 싸구려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그거를 건축을 하신 또 시공을 하신 각 지역에 이제 보통 각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많이들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좋게 좀 져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기 어디예요? 이 회사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거에 마지막 이제 그 결론은 자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대출 세금 규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이법으로 심화된 전세난 등을 꼽는다. 수년간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담보 인정 비율 LTV에 제한이 돼서 내 집을 위해 영끌이란 말도 저는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여튼 영끌을 해서 무리한
무리하게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최대한 뭐 비스무리한 형태의 다세대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강남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에는 어차피 학군을 쫓아다니는 고정 수요층이 있고 뭐 일자리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어떤 사는 형태의 아파트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세대 주택 웬만큼 이제 넓은 평형이다 그러면 거리낌 없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강남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다른 쪽으로 가면 이제 완전 양극화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아파트는 완전 고소득자, 그 지역에서는 고소득자들만 살 수 있는 주관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빌라는 그 10%나 50%, 뭐 30%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저층 주거지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니까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나 우리가 학군 좋거나 직주 네. 근접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수요자들이 대기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 청담동 같은 데는 원룸이 뭐 7, 8억 하니까요. 야, 네. 비싼 거 10억 넘어?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수요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